아, 네. 어제는 제가 그 영상을 좀 못 올렸는데, 뭐 일단 뭐 제가 좀 그게 보니까 일단 어쨌든 그 오늘 시장을 좀 한번 다시 한번 더 분석을 해보고, 그다음에 오늘은 한 종목에 대해서 한번 같이 한번 더 같이 분석을 하면서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일단 같이 좀 나눠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 한 종목에 대해서 같이 한번 더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어, 먼저 일단 오늘 시장 자체가 오늘 상승을 했죠. 그 상승을 하면서 일단 그 종목들이 기존에 이제 떨어졌던 종목들이 상당히 어떤 대부분의 종목들이 일단 상승을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한 1.4% 이렇게 했는데, 사실 근데 수급적으로 보면 일단 뭐 기간이 좀 크게 매수로 들어왔다. 기간이 오늘은 사실은 이 시장을 살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이렇게 보면은 어제까지만 해도 약간 이렇게 들어온 정도로 이렇게 많이 뭐 계속 이 주정세 이렇게 떨어왔는데, 오늘은 이렇게 좀 양봉, 그것도 이제 이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일단 다시 한번 더 확인되는 건 여기 지점을, 그러니까 지금 여기 이제 보시면 여기 있는 요 지점을 밑으로 떨어지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메이저 수급들의 어떤 그런 의도가 또 그렇게 좀 보이는 듯한 어떤 그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코스닥은 이제 사실 외국인하고 기관이 같이 들어왔지만 그 차트 상에 보면 거의 모습은 비슷합니다. 여기 이 저점, 전저점을 깨지지 않겠다라는 어떤 그런 의도.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거래량은 많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코스피를 본다면 지금 현재 이 기간에, 그러니까 기간이 이제 이거 오늘 많이 올린 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양봉을 이렇게 끌어올리는, 하지만 이게 이제 뭐 여기 저점을 깨지 않겠다는 어떤 그런 의미에 대해서는 충분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지만, 지금 여기 이제 아시다시피 여기에 이제 이렇게 행보를 하면서 사실 여기에 지금 매물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위에도 지금 뚫어야 될 어떤 그런 매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여기에서도 지금 이게 매질선인가요? 이게 41선인데, 일단 이걸 뭐 하여튼 뚫고 이렇게 가기가, 61선까지 가기가 상당히 만만치가 않다. 이런 매물들을 흡수를 하려면 사실 이런 어떤 양봉, 거래량이 있는 양봉이 쭉쭉쭉 나와줘야 돼요. 아니면 이걸 뚫어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 시장 자체는 뭐 크게 상승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시장은 어떻게 보면은 방망이를 짧게 잡고 안타 위주, 아니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수익을 챙기는 그런 어떤 전략이 중요한 그런 부분이네요. 그 부분이 언제까지 되면 돼야 된다, 이렇게 정확한 어떤 지점은 없지만, 대충은 전 고점을 뚫기 전까지는 일단 그런 어떤 전략이 유효하다. 그 다음에 여기를 혹시 뚫어주고 여기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아무래도 그 상승세 때문에 쫙쫙쫙 더 올라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모멘텀이 생기겠죠. 이렇게 올라가 준다면. 하지만 여기와 여기 뚫기가 2180 정도 이렇게 뚫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매물대가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에 기다리고, 그 다음에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는 어떤 그런 매물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면 또 누르고, 올라오면 누르고,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이렇게 오늘같이 3천억, 2천억, 4천억 이렇게 계속 쏘가면서 이렇게 올릴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첫 번째 일단 여력이 있느냐에 대해서 일단 퀘스천 마크가 생기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야 될 한국 시장이 12월 달에 어떤 모멘텀이 있냐는 거죠. 그런 게 없으면 사실은 이렇게 올라내기가, 돈을 집행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의 입장을 일단 이렇게 한번 스토리로 만들어 본다면, 그게 어떤 마음인지, 또 이게 어떤 부분에서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을지, 이런 부분이 좀 약간 이해는 된 부분이 있거든요. 물론 완벽하게 이해는 안 되지만, 그렇게 본다 그러면 하여튼 어쨌든 이 전 고점,
그 다음에 전전고점에 이 매물대를 뚫기가 쉽지는 않을 거다. 그 다음에 그걸 뚫기 위한 의지가 뭔가 모멘텀이 주어지는 어떤 그런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기회조차도 지금 없기 때문에 일단 조심스럽다. 그래서 한동안은 여기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래서 홈런보다는 좀 짧게 치고 나가는 어떤 그런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 자체를 보면은 사실은 뭐 지난 4, 5일간은 거의 뭐 이 수급 자체가 좋지는 않았죠. 뭐 기간이 사실은 저번주 금요일부터 시작해서 아니 목요일이죠. 목요일부터 이렇게 본다 그러면 좀 순매수는 들어왔는데 기간이 좀 이 시장을 좀 버티고 있는 어떤 그런 유일한 그런 어떤 그 부분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 크게 지금 힘을 못 받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기간이 이렇게 계속해서 돈을 쏟아부을 수 있는 여력이 있는지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물론 이제 뭐 외국인이 언제 들어올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아직까지 정확한 그런 부분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일단 지금 섹터별로 보면 화학 쪽에 다시 이제 이렇게 수급이 흘러간 것 같고, 이게 이제 제가 한 저번 주만 하더라도 제가 이제 여기 의약품 쪽에 수급이 많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또 보면은 저번 주 금요일하고 오늘 이렇게 봤을 때 외국인이 이제 조금씩 정리하고 있죠. 근데 다 정리한 부분은 아니에요. 일단 정리를 한 부분은 아니고 여기 이제 중장기적으로 보면 아주 쌓아져 있는 어떤 그 수급이 더 있어요. 하지만 일단 장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상당한 금액을 팔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걸 이제 지금 기간은 이제 뭐 같이 그게 매도세에 가담은 하지는 않은 상태지만 아무튼 이쪽 부분은 조금 며칠간 좀 더 이게 뭐 버린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급이 빠질 때는 어떻게 보면 이쪽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좀 올라갔을 때 지금 이렇게 수급이 빠진다 그러면 그때 정리를 좀 해주고 단타 위주로 이렇게 가는 수익률을 챙기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보일 수 있고요. 운수장비는 아무래도 강합니다. 예, 강하고 계속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전기가스 이제 겨울이니까 뭐 나오겠죠. 예.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많으니까 미리부터 지금 들어가겠죠. 네. 그 다음에 건설업도 크지는 않지만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거기 상승하는 그 크기는 아마 그렇게 크지는 못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도 가져가고, 그 다음에 운수창고도 마찬가지고요. 버리는 게 아니라 일단 지금 현재 다른 쪽에 또 수급을 넣었다가 뺐다가 이렇게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한동안 또 여기 보시면 한동안 금융업 쪽에는 상당히 외국인들이 많이 매수를 하고 기관도 매수를 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제는 서로 다른 길을 가죠. 서로가 수급이. 그 말은 이제 금융업에 대해서 약간 여기 있는 돈을 지금까지 했던 걸 좀 약간 차익 실현시키면서 다른 데도 갖다 붓고 뭐 그렇게 계속 돌리는 거죠, 돈을. 네. 그래서 일단 지금 오늘은 보면은 그 관심종으로는 뭐 화학 쪽하고 운수장비, 전기가스, 뭐 건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이틀 정도, 3일 정도 이렇게 좋아졌는데, 간단하게 본다 그러면, 수급을 본다 그러면 여기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쪽이 지금 현재 뜨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쪽이 이렇게 뜨는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오늘 좀 들어가긴 들어왔는데, 또 이 위에 코스피에서는 의약품을 버리지만 또 여기서는 제약을 사죠. 그래서 시장을 전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이게 이 섹터가 나빠서 지금 버리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돈을 집어넣으니까 또 개인들도 들어오고 또 이게 같이 따라 들어오니까 그 섹터에서 조금 차익 실현해서 또 다른 데로 갖다 놓고 이렇게 섹터별로 이렇게 돌립니다. 이 섹터가 지금 현재 꿈이 없거나 아니면 앞으로 비전이 없기 때문에 버리는 섹터가 아니라 이 매수 매도의 어떤 심리를 이용해서 개인 매수세에 대한 어떤 부분을 많이 개인 또는 외국인과 기관 간에 외국인 대 기관 간에 이런 매수세를 돌리면서 서로가 심리 게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떨어져 나가면 고맙다 그러고 그걸 받아서 다시 이제 그쪽을 또 섹터를 올리기 시작하고 뭐 이런 어떤 섹터 흐름이 계속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시장에 대한 흐름을 파악하는 건 돈이 지금 현재 어디 흘러갔다가 또 갔다가
그 여기에서 돈이 빠졌다고 해서 그 섹터가 완전히 망한 게 아니라 또 여기에서 또 정리하고 또 다른 데로 가는구나, 뭐 이런 식의 그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예. 어쨌든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IT,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 다음에 제약, 이렇게 바라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일단 이 컨센서스도 간만에 이제 제가 떠서 보려면 SM하고 휠라코리아가 이렇게 뜨죠. SM은 벌써 6개, 그 다음 휠라코리아도 뭐 7부분에서 쓰기 있었는데, 이게 휠라코리아가 한 2달 넘었나요? 벌써 관심용으로 뜬 게. 여기에도 돈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지만 그래도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고 있죠. 이런 겁니다, 이게. 돈을 벌려면. 그 다음에 대리인 산업도 뭐 밑에, 이건 뭐 그전 방송에서 제가 언급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하지만, 뭐 그렇게 돼 있다. 마지막에 이제 바로 관심 종목을 보고, 그 다음에 우리 한번 한 종목 정도를 우리가 분석을 해보죠. 여기 지금 오늘 외인 매수세로 본 어떤 그걸 보면은 지금 어떤가요? 오늘은 어제나 아니면 그 전까지만 해도 전기전자, 그 다음에 뭐 반도체 뭐 이렇게 계속 들어오다가 또 이제 그 한국전력도 들어왔다가 뭐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어디에요? 화학 쪽이 들어오죠. 이렇게 화장품 쪽. 그렇습니다. 이게 외인들이 지금 먹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요. 또 이게 한번 이렇게 돈을 넣으면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분석을 해서 들어가면 또 관심 종목에 해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따라 붙고, 그러면 이거 또 안 되겠다 싶어서 좀 올리다가 또 지치면 또 약간 떨어지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또 올리고 이렇게. 그래서 그걸 항상 이해하신다면 이 관심 종목을 어떻게 이용해서 내가 돈을 벌어야 될지를 분명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얘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되고, 얘들이 초기에 집행할 때 같이 들어갈 수 있는 어떤 발빠름이 필요하든지, 아니면 버릴 때 저가에 매수해서 다시 걔들을 올려줄 때 다시 내가 먼저 팔고 나오든지, 뭐 둘 중에 하나를 방식을 선택하셔야 돼요. 괜히 뭐 외국인이 올리는 거 나중에 확인해보고 들어가겠다 그러면 이제 확인하면 이미 늦었죠.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이제 버리네 해서 딱 나도 같이 이제 버리려고 딱 생각하거든요. 그때부터 또 외국인들은 또 외국인이나 기관이 또 사기 시작하고, 그런 어떤 그 잘못된 오류 사이클에 빠지게 되면 절대 돈 못 법니다. 현대모비스도 마찬가지고요. 세트리온, 이제 글쎄 저는 세트리온 이건 기대도 많고 이러지만 참 모르겠습니다. 캐시마크예요. 한국전력입니다. 좀 돈 많으신 분들은 이런 데 이렇게 투자를 하세요. 안정적으로. 아주 바닥에서 지금 막 반등이 이제 나가기 때문에, 뭐 아무리 또 이런 시총 자체가 크기 때문에 쉽게 흔들어댈 수는 없을 거예요. 또 뭐 크게 그 이벤트가 이렇게 세트리온처럼 만들어내는 어떤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겠죠. HLB도 이제 계속 뜨고 있고요. 현대건설, 꼭 보셔야 됩니다. 바이로메드, 이제 제약쪽, 이 코스닥에 아까 저희가 섹터 분석할 때도 분명히 보셨죠. 코스닥의 제약 쪽이 다시 붙기 시작하는 거. 이제 이게 바이로메드가 없었다가 또 지금 이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말은 어떤 뜻일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투자를 계속 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기아차도 마찬가지로 지금 바닥에서 다시 턴어라운드 하고 있죠. 항공우주도 이제 이게 앞으로 더 좋아질 수 있는 어떤 그 리포트가 또 나와가지고 또 아마 여기 많이 붙을 것 같은데, 카페24 한동안 많이 빠졌다가 지금 다시 가고 있죠. 사실 이렇게 이제 많이 빠진 거 이제 다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은데, 요런데 글쎄요, 이게 가기가 뭐 좀 약간 돈을 벌려면 남들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일진 머터리얼도 지금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죠. CJ 대형통화는 한 지금 3-4주 됐죠, 나오신지. 지금 막 달리고 있는 중일 겁니다. 도슨 떨어지고, 아프리카 TV, 요거도 다시 나오기 시작한 지 한 얼마 안 됐습니다. 한 일주일 좀 넘었나? 한 2주? 안 될 것 같은데. 휠라코리아 한 몇 개월 계속 나오는 꾸준한 종목이죠. GS건설, 건설 쪽 계속 보셔야 됩니다. GS건설은 좀 현대건설에 비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가격이 좀 약간 오버슈팅 된 어떤 그런 차트상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도 죽을 때 같이 죽겠죠. 현대건설하고 GS건설하고. 근데 아직까지 살아있으니까
JYP 엔터테인먼트 다시 나오죠. 그 다음에 대림산업, 이것도 현대건설, GS건설하고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고, 에코프로는 지금 사실은 이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뭐 수소차의 어떤 그런 획기적인 그런 이벤트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많은 부분 되는데, 사실은 그 수소차 종목들 한번 잘 보십시오. 기관 수급하고 외국인 수급이 빠지는 종목들도 많을 겁니다. 근데 에코프로는 또 이제 2차 전지, 전기차 관련돼서 부분이 있으니까 또 다음을 준비하는 부분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미리 들어가는 수도 있겠죠. 셀트리온 제약, 이게 한동안 이제 안 나왔죠.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뭐 셀트리온에 비하면 상당히 어텐션이 없는 종목이었는데, 지금 나온 이유는 제약 쪽에 지금 수급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그러겠죠. 그래서 여기 뭐 크게 갑자기 사업이 좋아지거나 뭐 큰 이벤트가 있기보다는 아마 뭔가 또 수급들이, 메이저들이 이제 여기 수급을 넣으면서 나중에 뭔가 하겠죠. 야티아이, 이거는 이제 경업주죠.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애경 산업, 이것도 화장품주, 화학. 한호십센도 마찬가지죠. 이게 이제 전기차 관련돼서, 그 다음에 수소차도 뭐 여기 같이 연관될 수 있겠네요. 헬스케어, ST큐브 같은 경우에도 이것도 제약주죠. 영업무역, 패션, SKD&D, 그다음에 파라다이스. 오늘은 이 선택된 종목들이 대부분 좀 의미 있는 종목들이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CJCV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네요. 좀 약간 관심 종목으로서는 좀 괜찮은 종목들이 오늘 많이 선택이 됐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이제 관심 종목을 이제 가지고 돈을, 그러니까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계속 이제 말씀드렸던 어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민해 보시면서 가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나왔다 해서 투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어떤 지금 현재 위치와 그 다음에 얼마 정도의 그 수급들이 지금부터 언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했는지, 그런 기간과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차트상에 얘들이 올라가고 있는 건지 내려가고 있는 건지, 뭐 그런 부분을 많이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어떤 종목들은 상당히 제가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도 상당히 괜찮은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관심이 간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 다른 쪽보다도 그러면 좀 약간 어디 쪽을 볼까요? 엔터테인먼트 쪽을 한번, 제가 IP를 좀 너무 많이 제가 분석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 파라다이스를 한번 볼까요? 파라다이스를 한번 분석을 해보죠. 네, 파라다이스를 제가 먼저, 일단 파라다이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시총도 그렇고, 그 다음에 시총은 좀 약간 높은 편이에요. 1조. 근데 이제 외국인 지분이 좀 아직 작기 때문에 아직 주인 없는 뭐 주식과 같다. 아직 내가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일단 비어있는 주식 수급주기 때문에 일단 괜찮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게 외국인 같은 경우는 계속 꾸준히 매수를 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좀 안타까운 건 이제 기관이 좀 매도를 하는데, 그걸 좀 디테일하게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여기 비어 띄어놨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중장기적 한 6개월치의 수급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개인이 지금 6개월 전부터 해서 꾸준히, 물론 조금 올라간 적이 있지만 하여튼 전반적으로 이렇게 팔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와 동시에 이 개인 파는 물건을 누가 받고 있냐면, 여기 파란색, 녹색, 이 기관이 주로 갖고 있어요. 그 말은 기관이 주도이고, 그 다음에
좋게도 지금 현재 최근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다가 최근에 이제 들어와서 여기 누가 올라오고 있냐면 외국인이 같이 올라와 주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인 기관이 이렇게 같이 받치고 있는 형태인데, 지금 여기 이제 기관에 대한 부분을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나와 있지만, 그 기관의 수급을 일으키는 것 중에 이 금융투자하고 그 다음에 투신이 있는데, 걔 둘이가 똑같이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팔지는 않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연금은 어느 정도 샀다가 또 팔았다가 다시 사고 있어요. 조금씩이나마. 그래서 어쨌든 뭐 이 연금 자체는 뭐 크게 볼 부분은 아니지만, 여기 이제 이걸 본다 그러면 금융투자하고 그 다음에 투신에서 일단 같이 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외 다른 기관들이 지금 이제 계속 순매수세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일단 그걸 갖다가 한 15일 동안의 어떤 그런 차트 다시 확인을 해보니, 개인은 일일별로 계속 팔고 있어요. 이 지금 중장기적 어떤 부분과 똑같게. 근데 최근에 이제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외국인이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그에 대한 모멘텀을 보면 이 기관보다도 외국인에 대한 매수세가 더 세요. 지금 기관은 이렇게 약간 지금 평형적으로 가고 있는데 외국인은 세다. 그 말은 이제 이 순간 이 한 7, 8주 정도 이전부터 해서 이 수급 자체가 바뀌기 시작했어요. 물론 이제 그 전까지 끌어온 거는 기관이었지만, 기관 중에서도 그 금융투자하고 이쪽에서 이겼지만, 계속해서 지금 약간 주도가 외국인이 한번 내가 끌고 가겠다 하는 어떤 그런 파라다이스에 대한 느낌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스토리가. 그래서 최근에 이제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지금 한 11월 중순 이후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제 외국인이 내가 이제 이 주식을 사 먹어가겠다라는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고, 지금 여기 이제 그 기관에 대한 기관들은 좀 약간 지금 이제 주춤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좋게도 지금 그걸 이렇게 외국인이 가고 있다. 외국인 중에서도 지금 현재 보면은 이렇게 연금이 이제 최근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연금이 생각보다 많이 들어오네요. 네,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면 지금 이제 이 주식의 파라다이스의 지금 주도는 기관에서 외국인으로 지금 주도는 넘어갔고, 좋은 거는 개인의 매도세는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외국인의 수급을 보면서 외국인이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계속 가준다면 이 파라다이스를 계속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여력이 있겠다. 그래서 어떤 수급을 봐야 되냐면 외국인의 수급을 보고 계속 나가면 되겠다. 그 다음에 그와 동시에 좀 더 본다면, 기관이 팔지 않는다면, 크게 팔지 않는다면, 조금씩 정리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크게 팔지 않는다면 이것도 같이 가면 좋겠다 라는 어떤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 주식은 수급적으로 문제가 없고 상당히 좋은 위치에 있고, 기관이 약간 주춤할 때 외국인이 끌고 가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이렇게 본격적으로 판다, 아니면 이 순매도세가 일어난다, 이런 어떤 직전 전까지는 계속 같이 나도 유지하면서 나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걸 차트를 한번 볼게요. 이 파라다이스인데요. 여기 파라다이스인데, 일단 일봉 차트로 봤을 때 지금 어때요? 어쨌든 간에 이게 한 11월 중순 이후부터 해서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외국인이 순매수세로 이렇게 계속 올라오고 있죠. 어쨌든 간에. 근데 그와 동시에 이 주식도 어느 정도 이렇게 계속 상승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데, 뭐 중간에 떨어진 적도 있어요. 이렇게 조금만에. 근데 기관이 그 부분도 같이 받고 있고, 그 다음에 같이 가고 있는데, 지금 무엇보다 여기 보시면 이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동평균선들이 의미가 뭐 이게 꼭 여기 오면 여기 부딪혀서 올라가야 된다, 이게 저항선이다, 지지선이다, 뭐 이런 식의 어떤 해석보다는 이동평균선이 여기서 모인다는 말은 뭐냐면, 뭔가 이제 아래든 위든 방향성을 만들 필요가 있는 어떤 그런 지점에 왔다는 거예요. 이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한 곳에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런 종목들을 찾아가지고 보시면 아시다시피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인 점은 뭐냐면, 여기에서 모였다가 지금 이제 위로 이렇게 방향을 틀기 시작했어요. 그 말은 지금까지 여기에서 많이 왔던 이 매물들을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그런 매물들을 흡수해 왔다는 거예요. 흡수해 왔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많이 이렇게 흡수해 왔고, 지금 이제 상방으로 갈 수 있는 좀 가벼운 몸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주봉으로 보면은 좀 더 확실한데, 어느 정도 이게 중장기 이동 평균선에 비해서 다 위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게 위로 향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가본 몸집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동시에 이제 이게 외국인이 이제 주도적으로 내가 가져가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를 보여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파라다이스가 괜찮지 않을까. 그런 파라다이스에 대한 어떤 그 기관들의 그 트렌드 리포트를 한번 보니까 뭐 1년간 뭐 몇 개는 안 됐어요. 그만큼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그 외국인이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아직 뭐 시장에 이거 이제 좋은 리포트를 써내가지고 팔기 위한 어떤 그런 박앤세일 그런 부분도 없고, 흔적은 있다면 지난 12월 6일날 파라다이스 드랍액이 최대됐다. 신한금융투자에서 이렇게 썼고, 그 다음에 메리츠증권에서 이렇게 썼네요. 그래서 이런 걸 본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제 좀 더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보면 아마 그때부터 또 리포트 나오기 시작할 것 같아요. 그래서 리포트는 좀 어떻게 보면 늦게 나오는 편이 있는데, 지금 파라다이스는 좀 관심을 두고 이 지금 시점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시점은 아니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자기가 원하는 위치에 있다면 뭐 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근데 이거는 저에 대한 어떤 생각이고, 이거에 대한 확실한 판단은 각자 투자자 개인분들이 하시는 거죠. 예? 또 이게 이렇게 분석을 할 수도 있고 저렇게 분석도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왜 틀렸니 맞니 뭐 이런 식의 어떤 자기만의 어떤 투자 전략이 없으신 분들은 사실 글쎄요, 이 뭐 시간이 지나도 그런 분들은 아마 크게 성장을 못 하실 거고, 내가 뭐 전문가들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이런 말을 하는데 나는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런 식으로 해보니까 이런 식이 좀 틀린 것 같다, 뭐 이런 자기만의 논리가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배운 게 많고 아무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상당한 어떤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른 분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참고가 됐으면 좋겠고, 맞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어떤 스토리가 이어지는 것 같다 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예, 뭐 오늘 좀 상승했는데 내일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일단 지금 리스크 관리가 제일 중요한 시점입니다. 리스크 관리하면서 성공적인 투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